여러분들 제시카 알바라고 아시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 아이가 쓰는 제품들이 생각보다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니스 컴퍼니를 창업을 했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씨 있죠? 알베르토 씨도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만든 비누 제품들을 판매하는 엘레멘트라는 소셜 벤처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 AP통신이라고 바디샵이라는 바디용품 파는 선키스트 주스 있죠? 여러분들 개하시죠? 그게 다 사회적 경제 방식의 활동이죠. 글쎄요, 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훨씬 더 물질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고, 자본주의가 태동해서 막 초기에 성장하던 시기인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었어요. 그때를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야만적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혹시 영화 레미제라블 보셨어요? 그 레미제라블 보면 소수의 귀족이나 자본가들은 굉장히 풍요롭게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죠. 주인공 중에 하나인 판틴도 싱글맘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사는데 다니던 공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면서 길거리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만적 자본주의 시대에 아동 노동이 굉장히 일상적이었어요. 4살짜리 작은 아이들을 보통 탄광의 작은 갱도에 집어넣어서 어른이 못 들어간 데서 탄을 캐거나 그 작은 굴뚝에 집어넣어서 그 흐름을 청소하게 하는, 보통 12시간에서 15시간을 시켰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때 왜 우리는 이렇게 소수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불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면서 시작된 게 사회적 경제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실은 영어의 social economy를 번역한 용어고요.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그래서 사회연대 경제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 혼자 다 먹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잘 먹는지 생각하면서 하는 경제활동이 사회적 경제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않고 계속 황금알을 낳도록 하는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제가 식당을 한다고 보죠.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재료도 최대한 질은 낮아도 싼 걸 쓰고 직원들의 인건비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건 최소한으로 주고 또 심지어는 먹던 음식을 재사용한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라도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쓸 수 있잖아요. 만약에 돈에만 욕심을 가진다면.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음식을 먹는 우리 손님들이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비싸도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복리를 생각해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고 또 이런 일들이 다 함께 일어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사회적 경제 개념은 해외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요. 생활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죠. 영국으로 가볼까요? 관광의 중심지인 소호나 뭐 인근에 가면은 존 루이스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그 백화점은 전부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소유하고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실손보험 상품 시장의 50% 이상을 협동조합의 일종인 공제조합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예컨대 스페인 가면 아예 대기업 그룹이 협동조합으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그룹이 있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페인 재계 서열로 7위, 8위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 기업 집단이에요. 그리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리오넬 메시가 뛰었던 축구 클럽이 FC 바르셀로나거든요. 이 FC 바르셀로나는 협동조합이에요. 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가 신협이에요. 일반 시민의 삶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는 사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개라든지 향약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경제 전통이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제시대 또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또 어려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고 협동조합, 신협이라든지 생협 같은 것들은 근처에 있었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도 법이 생겨서 2008년 이후로는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특히 이제 소셜 벤처라고들 부르는데 그런 곳들도 만나시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제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셨거나, 복수나무라는 식당 체인이 있는데 거기 가셔서 식사를 하셨거나, 생협 매장, 한살림이라든지 두레라든지 아이콥 자연드림 매장에 가셔서 물건을 사보셨거나,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수협 이런 곳들도 사실 다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 하시죠?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하고 먹자개나 관관계 하시는 거, 그게 다 사회적 경제 방식의 활동이죠. 그건 바로 사회적 경제가 여러 위기의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성장한 것은 어떤 큰 위기가 세계적으로 왔을 때 그 직후거든요. 20세기 초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유럽하고 또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대체로 잘 위기를 버텼거든요. 사회적 경제가 위기에 강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후위기, 코로나 위기, 또 경제위기 등이 다시 이제 복합위기라고 하면서 닥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어떤 발전 전략, 그리고 유엔에서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고 있는 거죠. 2023년 4월에 실제로 유엔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사회적 경제가 정치적으로 봐서 보수든 진보든 할 거 없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나 국가 발전의 전략으로 채택이 돼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가 거의 대세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돈줄이라는 말 최근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혼줄을 내주는 게 아니고 돈줄을 내준다. 즉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서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든지 좋은 일을 한 식당이나 가게가 있으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보내고 물건을 사주고 하잖아요. 소위 착한 자본주의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즉 자본주의가 단순히 돈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자신이 가진 구매력을 거기 활용하는 거거든요. 요새 유행하는 개념인 ESG하고도 매우 가까이 있죠. ESG는 환경, environment, 또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일컬어서 약칭하는 말인데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기준에서 기업을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고민해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수익만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그리고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경제 방식의 가치지향적인 경제 활동들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실천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이 소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소비를 하신다면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 활동이거든요. 동네 맛집이 문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먹는 일, 비윤리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이 모두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실천이고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더 안전하게 공급이 되는지, 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매점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는 일도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책을 다루거나 집행하시는 공무원이시거나 또는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업무를 담당하신다면
사회적 경제를 적용해서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청소환경과에 계시다고 해도 역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방식을 도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부한 표현이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느낀 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내가 평상시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느꼈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함께 잘 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더욱 열심히 실천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